민주당의 이재명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제 최상병 특검법, 대통령이 2가지 이 법안,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뭐 지방화폐에 관련할 수도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를 하자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부분을 재의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서 국민의힘 갈라치기도 하고 이게 통과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법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정도의 형을 선고를 받고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이끌어가야 이 전체를 결국은 이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정치적으로는 야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재판 지연을 노려서 끌고 갈 때까지는 끌고 가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이 따라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많은 변수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권의 움직임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를 뺀 이제 원내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뭐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소위 당정 갈등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맞았습니다. 소위 김대남 녹취록입니다. 김대남 파문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김대남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위 감찰도 지시를 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서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조에 대응을 하는 셈입니다. 김대남 문제, 이 문제에서 당정 갈등을 해소하느냐 아니면 당정 갈등이 또 더 계속 이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기에 맞서서 여권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 법안을 폐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 이걸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정 이 화합으로 분위기가 돌아서야 하는데 김대남 파문이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냐, 한번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 중범죄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양복을 입혀서 국회로 불러서 참 쇼가 벌어졌습니다.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느냐? 민주당 쪽의 이야기입니다. 정청래는 이화영이 발언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 유도를 하고 이화영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검찰로부터 그런 회유 협박을 받는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화영 변호인단이 됐고 정청래가 판사가 돼서 재판이 열린 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나서서 이화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화영이 제시한 검찰의 회유 협박이라는 것이 짜장면 사주고 창고에서 이 말 맞추기를 했다라는 건데 검찰의 수사 과정일 뿐입니다. 제시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어제 오히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공개를 한 그 이화영과 자기 변호인의 녹취록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변호인 변호사비로 대해준 부분, 또 이해찬이라든지 이런 곳에 돈을 준 부분, 이런 것이 굉장히 두렵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오히려 이화영이 궁지에 몰렸다. 전체적으로 이화영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청래와 지금 민주당이 국회가 무슨 재판 정도 아닌데 이미 끝난 재판, 1심까지 끝난 이화영의 재판, 이걸 새로 하는 이런 작태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화영으로서도 양복을 입고 폼을 잡고 국회에 나와서 제시한 근거가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이재명, 이화영의 대북 송금 그 혐의만 더 짙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어제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에 이제 국정감사 또 특검 법안을 놓고 또 원팀을 강조하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11월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중형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이 이런 실형을 선고받고도 버티려면 방법은
특검 공격, 탄핵 공격밖에는 없습니다. 야당 쪽에서 조국이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원들 이제 몇 명이 나서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의원 연합 모임을 만들어서 어제 전 야당 5개 야당의 의원들에게 모두 편지를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필요합니다. 150명이 필요합니다. 과반에 이게 통과를 하려면 3분의 2입니다. 200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108명 가운데 8명이 이탈을 해야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머뭇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국민들의 여론이 따라주지 않을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역풍이 불 것이다. 또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재명은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특검 탄핵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자기가 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맞서서 이제 여권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느냐.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똘똘 뭉쳐서 반대표를 던져서 이 법안, 2개 법안을 폐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이제 중단되느냐? 아닙니다. 아마 민주당은 계속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기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공격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정 갈등입니다. 이 당정 갈등이라는 것이 총선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쳐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여기에 큰 또 소위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대남 녹취록입니다.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의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김대남이 지금 그러니까 총선 때 출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공천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소위 이명수와 통화를 한 5시간의 통화, 그 이전에도 통화를 한 내용이 서울의 소리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동훈을 쳐라. 서울의 소리가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지난 전당대회 때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싫어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의 소리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한동훈 공격 사주냐 이래가지고 한동훈이 그동안 굉장히 신중했고 자기 말대로 많이 참아왔습니다. 많이 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참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보다는 좀 참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김대남 녹취록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위에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윤리위 감찰 결과에 따라서 고소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남은 탈당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한 일이다. 자기가 공천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열받아서 서울의 소리 측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런 설명들입니다. 이걸 두고 이제 김대남과 손절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고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동훈 대 대통령실이 아니라 프레임이 한동훈 대 나경원 프레임이다. 왜냐하면 김대남이 전당대회 때 나경원 캠프에 있었습니다. 대외 협력관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나경원의 대결에서 생긴 이 갈등이다, 잡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경원 당장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알지도 못했다. 이 김대남은 역시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게 중요하지. 나경원 캠프에 잠시 있다가 이렇게 서울의 소리와 통화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곧바로 한 금융회사, 보증회사, 보험보증회사에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겨서 연봉 3억을 받고 있다. 누가 여기에 꼽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좀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뭔가를 해명하려고 할 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라도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해야 이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전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김대남이가 무슨 나경원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게 한동훈 나경원 대립구도입니까? 대통령실 그건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꾸 말을 왜곡하면 윤상현이나 그건 속 보이는 소리일 뿐이고요.
친윤 쪽에서는 지금 뭐 당혹해 한다라는 건데 친윤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 또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 당정 갈등을 오히려 부풀리고 있다. 또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친한 쪽에서는 이번은 그냥 못 넘어간다. 김대남 건으로 뭐 끝장을 보자. 지금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김대남을 파고 들어가면 전당대회 문제가 다시 다 불거지게 됩니다. 총선 마지막부터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수많은 유튜브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당내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그 공격들, 그 공격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이 서울의 소리에만 이렇게 한동훈 공격 사주를 했느냐. 소위 뭐 겉으로는 우파다라고 하는 유튜브들, 언론들, 당내에서도 많은 그런 사람들 그 뒤에 조종하는 손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다. 김대남에 대해서 이거 뭐 고소고발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는 심각해지는 대목입니다. 친한, 친윤이다. 이래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고 한동훈이 뭐 자기 정치를 하느냐 또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자기만 지금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 지도부가 만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녹취록들이 터져 나오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두 가지입니다. 주가 의혹, 가방을 받은 부분. 어제 가방을 받은 부분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주가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곧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한동훈 쪽에서 독대를 요청하고 김건희 여사 사과로 이걸 전체를 뭐 털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무게중심은 뭐 독대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김건희 여사 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부분 또 의료 대란 부분, 의료 대란도 지금 뭐 답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나와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한동훈이 뭐 독대를 뭐 윤 대통령과 독대에 매달리느냐 뭐 끝으로 이건 껍데기일 뿐이죠. 뭐 김건희 여사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이제 윤 대통령의 결단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김대남 녹취록 파문 이걸 계기로 해서 당정 갈등이 더 깊어지느냐 아니면 소위 윤한 갈등이 해소가 되느냐 이제 이 계기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김대남 부분을 계속 파고들면 이게 한동훈 입장에서는 파고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실은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뭐 김대남 개인의 행동이다. 윤 대통령은 몰랐다. 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시민사회수석실의 그 뭐 선임 행정관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하면 그게 뭐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좀 해명을 해도 믿을 수 있을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전당대회로 돌아가고 김대남 문제가 불거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김대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김대남이 개인적인 일탈, 이 행동에 대해서 뭐 탈당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짚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윤한 화합으로 당정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윤 대통령의 결단이 더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총선 때부터 전당대회 거치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소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끝장을 낼 수가 있습니까? 끝장을 낼 수 있다면 뭐 이준석이나 김기현처럼 쫓아낼 수 있다면 내는 일을 해보겠지만 지금 1년 가까이 쫓아내겠다라고 했는데 못 쫓아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뒤를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 되는 것에 계속 매달리면 뭐 답이 나옵니까?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좀 뭐 한동훈 대표가 고집이 세다, 뭐 좀 독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참고 수위 조절도 하고 주변에 소위 친한 이 다른 사람들이 이 각을 세워도 자기는 이 당대표로서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지금 공격해서 끝장을 내고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공격으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그건 명백해졌습니다. 뭐 완전히 갈라선다. 한동훈 대표가 뭐 강을 건넜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강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갈등으로 완전히 맞서면 어느 한쪽이 그래 뭐 나는 뭐 내가 물러설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앞으로 임기가 뭐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뭐 끝까지 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가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 뭐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출렁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어야 하는 거죠. 서로가 이제 싸워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게 되면 그 다음 당정 이제 이게 수직적 관계냐 수평적 관계냐, 한 대표는 수평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솔직히 뭐 한동훈 개인으로 보나 당대표로 보나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보나 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로 보나 완전히 수평이라는 것이 그게 뭐 현실적이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수평적 당정관계로 지금은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수긍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저 특검 탄핵 공격을 막아낼 사람들은 국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지금 뭐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국정 방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국방 외교밖에 없습니다. 모두 기존에 하던 일을 되풀이일 뿐입니다. 국회가 그만큼 예산과 모든 걸 다 쥐고 있습니다. 현실적이죠. 그래서 완전한 뭐 수평 관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수평 관계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화영을 불러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가운데 이 이화영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검찰에서도 오늘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화영이 이 법원에서도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주가 조작용으로 돈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또는 이 검찰이 회유를 해가지고 연어회도 먹었다, 소주도 마셨다, 또 그리고 파티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으면 탕수육, 갈비탕 먹고 싶으면 갈비탕, 이걸 사줬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검찰이 회유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러자 오늘 수원지검이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에 관해서 지금 방탄을 하기 위한 그야말로 사법 판례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의 영역에 정치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의 가장 주된 정의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인데, 어제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자리 회유, 압박, 쌍방울 주가 조작, 김성태 봐주기, 자, 어느 것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이 지금 국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그렇다면 이게 법원에서도 완전히 재판이 거꾸로 나와야 되는데 1심 판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1심 판결. 그러니까 1심 판결은 이화영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화영이 김성태에 부탁하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그게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조차 부인하는 그야말로 말을 왔다 갔다 거짓말하고 있는 이런 자를 불러가지고 생중계로 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 뭐 물으면 거기 차단하고 완전히 이화영 보고 잘하고 있다,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까지 해주는 정말 희한한 풍경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부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부가 불러가지고 재판 전후 또 재판 중간이라도 불러가지고 따로 재판을 한다. 자, 이러면 여러 재판일지 조작 재판일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느끼고 이재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언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보면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 상황을 보고 언제든지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어제 국회에 나왔어도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걸 인정한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이처럼 신뢰할 수도 없고 중범죄로 지금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회로 불려나가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생중계되는 가운데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놔뒀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중갑시켜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이화영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자들이다. 우리 국민들 개돼지로 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하고 검증을 다 거치고 거기가 회식을 시키거나 먹은 자리가 아니다. 그동안 진술을 많이 번복했습니다. 이 장소다, 저 장소다, 이 시간이다, 저 시간이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호송차를 데리고 간 시간과 검찰에서 부른 시간 또는 법원에 출석한 시간을 다 제시해가지고 이화영이 회식을 했다는 장소도 틀리고 시간도 다르다. 그래서 그 호송했던 호송관들 다
면접을 해가지고 이런 게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판 4판이 돼 있는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으니까 1심에서. 그런데 이거는 별거예요. 3억을 받은 게 지금 징역 9년 6개월입니다. 2심은 징역 정치자금과 그리고 뇌물 5억 받은 게 지금 추가로 기소돼 있고, 또 하나 더 이화영은 800만 달러를 이재명과 똑같이 공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 환율로는 111억 원입니다. 이게 뇌물이 되면 1억만 해도 징역 10년인데 100억이 넘는 뇌물, 이 이화영이나 이재명이나 전부 다 중형 20, 30년 형이 선고될 거로 보이니까, 그래서 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이재명을 도와가지고 그래서 뒤집어버리고 검사들에게 전부 다 덮어씌우고, 그래서 이걸 탄핵 사유로 삼아가지고 이재명이 빨리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돼야 본인도 살고 이재명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구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도 국회에서 편들어가면서 막 야당 의원들이 뭐 이렇게 이화영 보고 막 직접 세우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이화영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기가 찬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정성래 같은 자가 법사위원장을 앉아있고, 서영교 같은 자가 막 과음을 저리면 뭐 시장바닥에서 도떼기 장사하듯이 자 드러났어요 밝혀졌어요 하면서 막 피켓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다고 하니까, 우리 얼굴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대신한 심부름이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고 거기에 법을 제정해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민도가 높고 얼마나 속이 비었고 머리가 텅 비었길래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보내가지고 저렇게 거짓말을 한 자를 앞세워가지고 마구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수원지검 이 보고 오늘 긴급 입장을 냈습니다.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일고의 가치 없다. 이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에 상권 분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법이 왜 필요하나? 계속해서 법원에서 하지 않고 지금 여기 국회에 불러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래 네가 옳은 거지, 네가 탄압받은 거지, 네가 거의로 진술한 거지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지금 나머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옥에서 정치적 백도 꽂은 사람들, 자 10년 20년 썩을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회의해가지고 나오면은 전부 다 국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슨 소용이 있나? 전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뿐만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 이화영 같은 자, 특히 이재명 같은 자가 감옥에 안 가고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 이런 자들이 배지를 안 떼면 대한민국은 전부 다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어주고 그 사람들 배지 달아줘가지고 지금 국회를 운영해도 될 것 같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가능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짜뉴스 만들고 퍼뜨리니까 거기 쏘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탄핵하자고 고함 지르고 있는 청소년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거기는 중년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특히 40대 50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기에 낙곰수라든지 좌파 매체에 정교조에 길들여진 세대가 지금 주로 40대 50대.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주로 50대인데 이 세대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걸 보면서 낙곰수 또 이 김어준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되니까 그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아 그래 맞아 윤석열이 잘못한 거지, 윤석열이 검찰이니까 검찰 독재지, 같은 편이니까 이렇게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그걸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고 원인도 이유도 그 배경도 따져보지 않고 그래 맞아 김건희가 정치 개입했고 선거 개입했고 김건희 여사가만 나서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다 윤석열 쪽은 김건희는 또